경천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신무커는 접는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약간의 미소를 띠고 말했다. 방주께서는 사실 그리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방주께서는 대권을 장악하고 계시고 천하회 위아래가 모두 복종하고 있는데 균천령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 놈은 말하기 쉽지. 신무컨의 말을 들은 육경천은 맹렬히 몸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내가 수년간 잠복하고 벗을 죽이고 스승을 시해한 것은 바로 방주의 자리를 위해서였다. 지금 방주의 신물인 균천령이 낙장천에게 빼앗겨 도주당했으니 이 방주는 명분도 없고 순리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그 신물은 단순히 천하회 방주의 신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직 푸드덕. 바로 이때 한바탕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회색매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정면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전령매다. 그 말을 들은 육경천은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팔을 내밀어 전령매를 팔 위에 앉혔다. 동시에 그는 전령매 다리에 달린 대롱에서 쪽지를 꺼내 두 눈을 가늘게 떴다. 균천령을 찾았다. 말하면서 그는 팔을 한번 흔들어 전령매를 날려보내고 고개를 돌려 신무컨에게 말했다. 낙장천이 균천령을 가지고 금능성 취선로에 나타났고 상대방에게는 인류 무사 우시가 돕고 있다. 이 청죽이 이미 선행하여 움직였으니 너는 광풍검 장숙과 적수검 옆장청을 보내 지원하도록 해라. 만약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조리 죽여 없애라. 육경천은 침착한 표정이었고 말 속에는 날카로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예. 이 말을 들은 신무컨이 대답했다. 현하회 일에 대해 왕야는 당연히 알지 못했다. 이때 그는 취선루 계산대에 서서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눈앞의 대청 안식객들은 빈번하게 오갔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극도로 시끌벅적했으며 심지어 문 밖에는 긴 줄을 선 사람들도 있었다. 어제 취선루의 한 사람에 비하면 오늘의 장사는 유난히 뜨거웠다. 심지어 뜨거워도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였다. 왕야가 비록 재물을 탐했지만 머리는 흐리멍덩하지 않았다. 그의 취선루 장사가 어떤지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평소에는 대략 7, 8알 정도가 차고 많아야 만석이었다. 오늘처럼 줄을 서는 상황은 가게를 연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왕야는 어쨌든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기에 여기에 뭔가 수상한 점이 없다고 한다면 죽어도 믿지 못할 터였다. 평소에는 장사가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 좋았는데 이렇게 되니 이 몸이 좀 두렵군. 여기까지 생각한 왕야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일을 분명히 알아내야만 한다. 왕야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얼굴에 혈색이 돌고 청삼을 입은 한 노인이 계산대 앞에 서서 싱글벙글 웃으며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이삼다? 이 노인을 본 순간 왕야는 잠시 멈칫했고 이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어쩐 일로 이렇게 오실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이 노인의 이름은 이문수로 금능성 학관의 선생이었으며 평소에는 가르치고 사람을 길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그리고 왕야가 그를 이삼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늙은이가 자신과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기루 프로에 가는 것이었다. 이문수는 젊은 시절 배우자를 잃었지만 충정으로 인해 평생 재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늙은이는 체질이 특이하여 나이는 많지만 속에 억눌린 호기를 품고 있었고 때때로 피를 토하며 혼절했다. 후에 회춘당의 진찰을 거쳐 이 늙은이는 가심장을 침범하여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화기를 풀어야 호전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러한 전제하에 게다가 법도상 허용되었기에 그는 틈만 나면 몰래 이용원에 가서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이 늙은이는 평소에 많이 먹고 많이 만지고 많이 쏘는 행위를 일삼았기에 왕야는 아예 그에게 이삼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콜록콜록. 왕야의 말을 들은 이문수는 뺨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노부의 별명을 부르지 말게나. 알았네. 알았어. 부르지 않으면 되지. 이문수의 말을 들은 왕야는 웃으며 말했다. 말해보게. 오늘은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나? 왕야의 되물음에 이문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거 관아에서 막 공문을 붙였지 뭔가. 자네 가게에 아길이 용맹하여 홀로 4명의 악당을 죽였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년 영웅의 모습을 보러 온 것 아니겠나? 이문수의 말을 들은 왕야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한참 동안이나 오늘 장사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바로 아길리 망할 자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왕소년, 내가 말하건대 자네는 몰래 기뻐해야 할 걸세.
왕야의 의심스러운 표정을 본 이문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렇게 무공이 뛰어나고 자네를 죽어라 따르는 점원이 있는데 자네가 더 무엇을 바라겠나? 내가 몰래 기뻐하라고? 내가 개뿔이나 몰래 기뻐해. 이문수의 말을 들은 왕야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혔다. 빌어먹을. 결국 어젯밤 내가 시체를 파묻고 흔적을 없애려 했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었다는 말인가. 관아는 이미 이 일을 온성에 알렸던 것이다. 이 생각에 왕야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그의 시선은 대청을 훑었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손님들이 아기를 쳐다보며 때때로 말을 걸고 있었다. 아기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가끔 뒤통수를 극적이며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왕야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정말이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다. 아이고, 좋아서 말이 안 나오나 보군. 왕야의 표정을 본 이문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 묵은 술한 주전자랑 회양콩 한 접시 주게. 나도 오늘 이 소년 영웅이 어떤 모습인지 좀 봐야겠네. 말을 마친 이문수는 네모난 걸음으로 비틀거리며 취선로 2층으로 향했다. 아길 저 망할 자식. 이때 왕야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아기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일이 끝나면 다시 너를 찾아갔다져 물을 것이다. 제8장 찾아오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낸 취선루는 마침내 고요함을 되찾았다. 왕야는 계산대에 앉아 막 정리를 마친 장부를 덮고 공문 한 장을 꺼냈다. 낮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왕야는 시장에 가서 공문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이삼다에게 공문 한 장을 떼어 가져오게 하여 도대체 공문에 무엇이 쓰여 있기에 이토록 큰 소동을 일으켰는지 직접 보려고 했다. 시선으로 공문을 두어 번 훑어본 왕야는 고개를 저으며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었다. 빌어먹을 이 관아 공문은 차라리 공직을 그만두고 찻집에서 이야기나 해설하는 게 낫겠군. 말을 마친 왕야는 공문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아길이란 녀석을 쓴 꼴이 정말이지 구름 타고 요괴 잡는 이야기나 다름없잖아. 오늘 장사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잘 되나 했더니 감정의 응어리가 여기에 있었군. 이 공문의 내용대로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야. 이때 왕야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소에 딱딱하고 공정하던 금능관아가 이렇게 개판인 공문거시를 써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 안에 아길 저 망할 자식이 과장해서 덧붙인 내용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주인장, 왕야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아길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옆을 흘끗 보니 아길이 건장한 몸을 비틀며 왕야 곁으로 다가와 어깨로 왕야를 툭 치며 능글맞게 말했다. 계산 중이시오? 무슨 일이냐? 아길의 모습을 본 왕야는 눈썹을 치켜뜨고 나지막이 물었다. 오늘 꽤 많이 벌었죠? 말과 행동에서 아길의 모든 몸짓은 건들거리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럭저럭 괜찮다. 오늘 하루 수입은 평소의 8배였다. 왕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길의 말에 대답했다. 오늘 수입이 평소의 8배인 이유를 아시오? 아길의 말은 더욱 꾸며낸 듯했고 더욱더 한 대 때려주고 싶게 만들었다. 다 너 때문 아니겠냐? 왕야는 나지막이 대답했지만 이마에 푸른 힘줄이 서서히 솟아올랐다. 아길이 평소에도 맞을 짓을 하긴 했지만 오늘 같은 모습은 그를 더욱 때리고 싶게 만들었다. 정말 똑똑하시네. 왕야의 말을 들은 아길은 왕야를 툭 밀치며 말했다. 한 번에 마치시네. 마치긴 개뿔. 아길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왕야는 손을 들어 밤송이처럼 꽉 쥐어 아길의 머리를 때렸다. 너 이 계집애 같은 얄미운 꼴 좀 봐라. 이용원의 노파도 너만큼 역겹지 않아. 네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 내일 당장 너를 이용원의 거북공으로 팔아버릴 테다. 헤이,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시오? 왕야에게 밤송이 한 대를 맞은 아길은 머리를 감싸주고 말했다. 제가 보니 주인장께서는 밥그릇 들고 밥 먹고 젓가락 놓으면 어머니 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오늘 번 돈이 8배나 늘었겠어요? 800년 전부터 문지방에 기대 한숨이나 쉬고 있었을걸요? 네가 이 일을 언급할 낯짝이 있느냐? 아길의 말을 들은 왕야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방금 읽었던 관아 공문을 들어 아길의 앞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묻겠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 네가 관아에 말한 것이냐? 제가 어제 일대팔로 도적들을 물리친 게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관아에서 사실대로 통보한 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왕야의 말에 반박하면서 아길은 관아의 공문을 펼쳤다. 그런데 펼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두어 번 훑어본 아길은 씁쓸하게 고개를 들어 왕야를 보며 말했다. 주인장, 이게 정말 관아의 공문입니까? 말을 하는 동안 아길의 큰 얼굴은 새빨개졌고 분명 공문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듯했다. 네가 나에게 묻느냐?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아길의 얼굴을 본 왕야는 대답했다. 내가 어제 관아에 신고하라고 했을 때 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그냥 어제 천하회의 도적들을 물리친 일을 사실대로 한번 말했을 뿐인데. 이때 아길은 눈앞에 왕야를 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물론 그 과정을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만. 각색했다고? 아길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왕야는 직접 말을 끊으며 말했다. 이 공문에는 네가 구름 타고 요괴 잡는 이야기만 빠졌을 뿐인데 각색을 했다고? 네 재주가 그렇게 뛰어나면 왜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천으로 경을 가지러 가지 않았느냐? 이때 왕야는 화가 나서 간이 떨렸다. 아길 이 손자는 정말이지.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사고 치는 데는 1등이었다. 이렇게 큰일은 원래 조용히 처리하고 관아에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아길 이 망나니 자식은 크게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관아에 온갖 과장된 말을 지어내고 전체 과정을 각색해버렸다. 이젠 잘됐다. 이 일로 아길이 낙장천을 구하고 천하회 패거리들을 죽인 일이 온 성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자, 다들 그만하고 밥 먹자. 왕야가 눈을 부릅뜨고 아길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진충이 4가지 반찬과 국을 들고 대청으로 들어왔다. 너희들은 매일 싸우는 게 지겹지도 않니? 게다가 그렇게 큰일도 아니잖아. 그렇게 큰일도 아니라고? 진충의 말을 들은 왕야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진충, 너는 찬물 끼얹는 소리 하지 마라. 이번 일이 천하회에 알려지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때 천하회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지만 주인장,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냥 대처하면 되죠. 더 할 말도 없어요. 말을 마친 진충은 고개를 저으며 밥그릇과 젓가락을 탁자 위에 놓았다. 맞아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냥 맞서면 되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진충의 말을 들은 아길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에이, 내가 빌어먹을. 아길의 얄미운 모습을 본 왕야는 막 손을 쓰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쾅, 쾅. 이 소리를 들은 왕야와 아길의 움직임은 순간 멈췄다. 모든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미 닫힌 대문에 시선을 두었다. 이때는 이미 밤이었고 취선루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 시간에 누가 갑자기 찾아온단 말인가? 설마 천하회인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불길한 예감이 모두의 마음속에 밀려들었다. 쾅쾅쾅. 모두가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는데 분명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힘을 더 준 듯했다. 문 열어라. 이 소리가 들려온 후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들은 모두의 마음은 다시 한번 가라앉았다. 설마 정말 천하회가 찾아온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한 왕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 밖을 향해 말했다. 저희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께서 식사를 원하시면 내일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정말로 매우 두려워하는 듯했다. 사람을 찾는다. 왕야의 말을 들은 문 밖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당신은 누구를 찾으시오? 이때 옆에 있던 아길이 입을 열어 물었다. 나는 어제 1대8로 도적들을 물리친 소년 영웅 아길을 찾는다. 그 순간 문 밖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제구장 포상 아길. 이 말이 나오자마자 왕야와 진충의 시선은 아길에게로 향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길 또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니 이거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요? 왕야와 진충의 시선을 본 아길은 씁쓸하게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공문은 관아에서 아침에 붙였고 자신은 점심때 소년 영웅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일이 터지다니. 이 천하회의 속도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닌가? 바라봐. 아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왕야가 입을 열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공명과 이익은 모두 흙과 같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다시 한번 관아나리들에게 각색하게 하고 다시 한번 크게 이름을 날려 소년 영웅이 되라고? 이제 잘 됐지? 천하회가 찾아왔지? 제방이 강둑보다 높으면 파도가 반드시 부술 것이다. 이제 죽을 준비나 해라. 이때 왕야는 아길에게 계속해서 비꼬고 빈정댔다. 내가 운 좋게 죽지 않는다면 관아에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나는 그렇게 많이 각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길 이 자식이 점심에 이름을 날렸고 밤에 떠났으며 과정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만하세요. 주인장. 왕야의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진충이 입을 열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여기서 헛소리하고 있어요.
일단 눈앞의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부터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문까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버티란 말이냐. 진충의 말을 들은 왕야는 대답했다. 나는 무공도 모르는데. 그만 말해요. 왕야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길이 갑자기 일어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장부가 어찌 여기서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내리는 쥐새끼처럼 굴 수 있겠소?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은 한 사람이 책임지는 법. 이 일은 제가 아길이 저지른 것이니 저 혼자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아길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대문으로 향했다. 그의 모습은 대의명분에 가득 차 있었고 한눈에 보아도 정말 호탕한 협객의 풍모가 느껴졌다. 잘한다, 아길. 아길의 말을 들은 왕야는 탁자를 치며 벌떡 일어섰다. 네, 그 말 때문에라도 나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지. 이 말이 나오자 아길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다. 역시 세상에는 진정한 정이 있었다. 평소에 돈을 밝히고 색을 탐하던 이 늙은 수전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나 혈기 넘치다니. 여기까지 생각하자 아길은 목이 메었고 마음속으로 약간의 감동을 느꼈다. 주인장. 순간 아길은 왕야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목구멍에 맴돌아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왕야의 말이 들려왔다. 너는 어떤 관을 원하느냐? 일이 끝난 후에 내가 수제포의 늙은 장에게 잘 부탁해서 정성껏 만들게 할 것이다. 지인, 지마, 황표지전 하나 빠짐없이 너를 성대하게 장사 지내주마. 이 말이 나오자마자 객잔하는 순식간에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진충과 아길은 눈앞의 왕야를 보며 뭐라 말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재수없는 말을 하다니. 이런 일은 오직 이 쓸모없는 주인장만이 할 수 있는 짓이었다. 그 순간 아길은 막 뭔가 말하려 했다. 문 하나 여는데도 질질 끄는군. 이때 문 밖의 목소리가 갑자기 몇 단계 높아졌다. 어서 문을 열어라. 그 목소리의 기색을 들어보니 이미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됐어. 8마리 쌀을 가질 운명이라면 천하를 돌아다녀도 한 대조차 채우지 못하는 법. 이 소리를 들은 후 아길은 이를 악물었다. 이 재앙은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 나 혼자 감당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하며 아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대문 앞으로 다가가 빗장을 열었다. 빗장을 여는 순간 왕야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기세가 스쳤다. 만약 상대가 불길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면 그는 당연히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을 터였다. 활짝 아길이 빗장을 여는 순간 대문이 맹렬히 밀려 열렸다. 이어서 한 사내가 성큼성큼 대청 안으로 들어섰다. 이 사내는 키가 크고 검은색 무복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강철칼을 차고 있었다. 가슴팍에는 포보라는 큰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금능성 관아의 포두, 조명천이었다. 조포두? 조명천을 본 후 모두의 긴장했던 마음은 점차 풀렸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왕야의 눈에 있던 날카로움도 부드러움으로 변했고 그 변화는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왜 그러시오? 내가 오면 안 되는가? 모두의 말을 들은 조명천이 입을 열었다. 자네들 3명의 장정이 대문을 굳게 잠그고 안에서 뭘 몰래 꾸미고 있었나? 내가 한참을 불렀는데 이제야 문을 열다니? 내가 말해두는데 만약 간악한 짓을 저지른다면 이 포두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조명천은 허리에 찬 칼을 한번 번쩍 들어 보였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그 말을 들은 왕야는 서둘러 아첨하는 얼굴로 다가갔다. 조포두와 관아나리들께서 저희 소시민들의 안전을 보살펴 주시니 저희는 당연히 법을 준수하고 절대 간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조포두께서 심야에 이곳에 오신 무슨 귀한 일이 있으신가요? 마침 저희가 밥을 먹으려던 참인데 같이 좀 드시겠습니까? 왕야의 얼굴에는 상인의 속물근성과 아첨이 가득했고 방금 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쳇! 왕야의 이런 모습을 본 진충과 아길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에 말했다. 젠장, 식사는 사양하겠네. 위원표국의 임총표두가 술을 대접한다고 해서 잠시 후에 갈 참이야. 탁자 위의 음식을 한번 훑어본 조명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포두가 이곳에 온 것은 자네들에게 포상을 지급하러 온 것이네. 포상? 그 말을 들은 왕야와 아길은 귀를 쫑긋 세웠다. 무슨 포상인데요? 조정 법령에 이르기를 의로운 일을 행하여 도적을 죽인 자는 도적 1명당은 10냥을 포상으로 받으니 이로써 의로운 용기를 드날리는 풍조를 장려하라 했다. 그러니까 관아나리들께서 낮에 공무가 바빠서 있고 계시다가 이제야 생각나서 급히 나에게 보내라고 한 것이지. 잘 받아두게. 그렇게 말하며 조명천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아길에게 던져주었다. 과연 그렇군요. 조명천의 말을 들은 왕야는
웃으며 말했다. 조포드께서 직접 발걸음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됐네. 자네들과 더 이상 말할 시간 없으니 나는 술 마시러 가겠네. 돈주머니를 아길에게 던져준 후 조명천은 곧장 몸을 돌려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조포드, 조심히 가십시오. 시간 되시면 자주 들러주세요. 조명천이 떠나는 것을 본 아길은 서둘러 말했다. 아길의 말을 들은 조포드는 손을 흔들며 성큼성큼 밤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역시 조정의 법도가 옳아 의로운 일을 하면 돈도 받을 수 있구나. 조포드를 보낸 아길은 기분 좋게 돈주머니를 풀었고 그 안에는 하얀 은자 20냥짜리 은덩이 2개가 들어있었다. 도적 1명을 죽이면은 10냥을 받을 수 있으니 아길은 그날 4명을 죽여온 40냥을 받게 된 것이다. 하얀 은자는 촛불 아래에서 눈에 띄게 빛나며 유혹적인 광택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길이 은자를 보며 헤헤 웃고 있을 때 왕야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돈 좋지?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아길은 대답했다. 관아에서 내린 설화은인데 어찌 좋지 않을 수 있겠는가. 좋으면 내놔라. 아길의 말을 들은 왕야는 아길에게 손바닥을 내밀며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제 십장역보다 무슨 권리로요? 왕야의 말을 들은 아길은 얼굴색이 변했다. 이건 관아나리께서 제가 의로운 일을 한 대가로 주신 돈인데 무슨 권리로 주인장에게 드려요? 말을 하는 동안 그는 돈을 품에 꼭 안았는데 왕야가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무슨 권리로 나에게 주냐고? 아길의 말을 듣자 왕야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입을 열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물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군. 네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은 다 내 물건인데 왜 나한테 돈을 안 내는 거야? 눈앞에 아길을 보며 왕야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에는 당당함이 가득했다. 그 모습은 마치 길거리에서 싸우는 아낙네 같았다. 쳇! 왕야의 모습을 본 아길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말했다. 내가 아저씨 일도 도와줬다는 말은 왜 안 해요? 오늘 수입이 8배나 올랐는데 이거 다 내 공로 아니에요? 그리고 아저씨는 얼마나 짠돌이인지 이렇게 큰 객잔에 나랑 진충 둘이서 바쁘게 일하는데 아저씨는 기루나 돌아다니고 아니면 카운터에 서서 돈이나 받으면서 욕이나 하잖아요. 내가 왜 아저씨한테 돈을 줘야 해요? 아길의 말은 당당했고 끝까지 항쟁하려는 기세가 역력했다. 계산하자는 거지? 아길의 모습을 본 왕야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계산해보자. 말하며 왕야는 카운터의 주판을 집어들었고 기세가 등등했다. 계산하면 계산이지. 내가 아저씨 같은 짠돌이를 무서워할 줄 알아요? 기세등등한 왕야를 마주한 아길은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좋아.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해주지. 말하며 왕야는 주판을 빠르게 튕겼다. 내가 회춘당해서 너를 살려낸 이후로 전으로 탕약에 얼마나 많은 은자가 들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네가 매일 밤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출이야. 그 양고기는 진충이 매미 날개처럼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익는데 얼마나 쓴다고 그래요? 왕야가 계산하는 것을 듣고 아길이 반박했다. 두근. 아길의 반박에 왕야는 손바닥을 펴보였다. 너랑 진충 둘이서 매일 밤 2근씩 양고기를 먹었어. 말도 안. 그 말을 듣자 아길은 벌떡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왕야의 눈빛을 보자마자 즉시 말을 바꿨다. 매일 밤 그깟 양고기가 어떻게 2근이나 돼요? 아길, 정말 2근이 많네. 아길의 의문에 진충이 입을 열었다. 내가 얇게 썰고 네가 빨리 먹어서 느끼지 못하는 거지. 이 점은 사장님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야. 정말 2근이나 됐다고? 진충의 말을 듣자 아길은 멍해졌다. 왕야가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모를까. 하지만 진충은 정직한 사람 아닌가. 설마 자신을 속일 리는 없었다. 좋아요. 양고기가 있었다고 쳐도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생각하자 아길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저었다. 계속 계산해봐요. 그리고 밀가루 만두와 채소도 다 돈이지. 왕야는 계속 주판을 튕기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강호를 떠난 후 장작, 쌀, 기름, 소금이 칼날과 그림자를 대신했다. 그래서 왕야는 당연히 꼼꼼하게 계산했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영리하고 속물적인 모습은 그가 예전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천하를 호령했던 마교 교주였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게 했다. 뿐만 아니라 왕야는 계산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쓰는 것부터 일상생활의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따져서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럴수록 아길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거기다
네가 낮에 싸우다가 망가뜨린 탁자와 의자, 독단적으로 낙장천을 구해내고 이 빌어먹을 준천령을 받은 것까지 이렇게 계산해보면 네가 이 40냥을 전부 나에게 줘도 모자라. 만약 이전 네 탕약값을 더해서 계산하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78냥을 빚진 셈이 되는군. 말하며 왕야는 주판을 아길 앞으로 밀어놓았다. 왕야의 말을 듣자 아길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왕야의 계산 방식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전대미문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꼼꼼한 계산이 아니라 교활하기 짝이 없는 계산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교활한 계산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왕, 야비한 놈. 정말 지독하군. 왕야의 말을 듣자 아길은 손에 든 은자를 왕야에게 던져주고 씩씩거리며 테이블 옆으로 가서 허겁지겁 먹고 마셨다. 아길이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며 왕야는 고개를 저었다. 이 녀석, 나랑 겨루려고 아직 멀었어. 여기까지 생각하자 왕야는 웃으며 은자를 품속에 넣었다. 그와 동시에 멀지 않은 곳에 지붕 위 검은색 복장을 하고 팔짱을 낀 그림자 하나가 아직 닫히지 않은 취선루의 대문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곳이 취선루인가? 이 그림자는 키가 훤칠했고 검은 옷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두 눈에서는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이 사람은 바로 삭회검 중 한 명인 적수검 엽장청이었다. 그의 손에는 어떤 물건이 쥐어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금능성 관아에서 붙인 문서였다. 그렇다. 엽장청의 말을 듣자 한 남자가 그의 옆에 나타났다. 이청죽이 아길이라는 점원손에 당했다고 한다. 이 남자 역시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품에는 장검을 안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가득했다. 이 사람은 광풍검 장숙으로 엽장청과 함께 천하회 삭회검에 속했다. 아길? 그 말을 듣자 엽장청의 두 눈이 응축되어 아길에게 향했다. 이자는 발걸음이 안정적이고 기혈이 소처럼 왕성하니 분명 고수다. 게다가 이청죽의 백골검에는 맹독이 묻어있어 다루기 매우 어려운데 우리 둘이 동시에 나서도 확실히 제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자가 이청죽을 죽일 수 있었다면 분명 엄청나게 어려운 상대일 것이다. 준천령도 분명 그의 손에 있을 것이다. 지당하다. 엽장청의 말을 듣자 장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방주께서 명하시기를 변고가 생기면 모조리 베어주기라고 하셨다. 다만 이자의 실력이 강하니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말하는 동안 장숙은 이미 아길에게 약간의 경계를 품고 있었다. 정면 대결은 안 되니 우리가 지혜롭게 공략하면 된다. 엽장청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그는 가게 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가게 안에는 총 3명이 있는데 저 얼굴에 험악한 살집이 붙은 남자는 팔뚝이 굵고 근육이 단단하니 분명 평소에 힘을 단련했을 것이다. 비록 무예는 없더라도 상당히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다가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여 왕야에게 닿았다. 다시 이 사람을 보라. 비록 키는 크지만 발걸음이 허둥대고 힘이 없어 뿌리 없는 나무 같고 온몸의 기혈이 평범하여 한눈에 봐도 주색의 몸이 망가진 폐물이다. 우리는 그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매복과 함정을 설치해 아길이 걸려들게 하면 그때 기관과 돛가루를 모두 사용해서 아길을 죽이지 못하더라도 부상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부상당한 아길과 폐물 한 명이라면 이 일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동안 옆장청의 두 눈에서는 독사처럼 차가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 계책은 정말 훌륭하네. 옆 형님 역시 현명하시군. 옆장청의 계책에 장숙은 연신 칭찬했다. 우리가 금능에 처음 와서 지리도 익숙지 않으니 먼저 사흘 동안 관찰하고 익숙해진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 말하는 동안 옆장청은 팔을 한번 흔들자 내력이 솟구쳐 올라 손에 든 문서를 산산조각 냈다. 제11장 그림자.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사흘의 시간이 지났다. 관아 문서의 홍보 덕분에 아길 혼자서 4명의 도적을 죽였다는 소식이 금능성 전체에 퍼졌다. 이 덕분에 취선루의 장사는 평소보다 훨씬 잘 되었다. 이 사흘 동안 취선루 안은 빈자리가 없었고 왕야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저녁 무렵 왕야는 카운터의 장부를 뒤적이며 입꼬리를 계속 올렸다. 단 사흘 만에 취선루는 무려 200냥의 은자를 벌었다. 이 돈은 취선루의 이전 수입의 8배에 달했다. 화는 복이 의지하는 곳이로다. 눈앞의 장부를 보며 왕야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하길 그 망할 놈이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이 이틀간의 수익은 정말 높군. 무려 200냥이라니. 만약 1냥을 전당포에 넣어두면 연말에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 남은 돈으로는 이용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말하는 동안 왕야의 얼굴에는 또다시 음흉한 표정이 떠올랐다. 찰싹. 왕야가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 귓가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파리채가 바로 옆에 내리쳐진 것이 보였다. 아길. 아길의 시선을 본 왕야는 눈썹을 찌푸렸다. 너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파리 잡는 거죠. 말하는 동안 아길은 또다시 손에 든 파리채를 들어 올렸다. 가을이 왔지만 아직도 모기나 파리가 많아서 아저씨 귀 옆에서 윙윙거리는 게 정말 짜증나잖아요. 말하며 아길의 시선이 응축되어 왕야의 등 뒤에 닿았다. 사장님, 움직이지 마세요. 너 뭐하? 그 말을 듣고 왕야가 물었다. 그러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길의 손에 든 파리채가 움직이며 날카로운 바람 소리를 내며 위에서 아래로 세게 내리쳤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 파리채는 왕야의 몸에 바싹 붙어 그의 뒤편 카운터에 내리쳐졌다. 못 잡았다. 한 번 내리친 후 아길은 고개를 저으며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시에 그는 다시 왕야 주위를 돌며 파리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미치겠네. 아길의 모습을 보며 왕야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게 공적인 일을 빌미로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 아닌가? 지난번에는 자신이 잠든 틈을 타 찬물을 끼얹더니 이번에는 파리채를 들고 자신 주위를 돌며 파리를 잡는다고? 방금 한 번이 조금만 더 빗나갔다면 파리채가 순식간에 자신에게 내리쳐졌을 것이다. 아길은 종사경지의 고수이니 파리의 속도로는 그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었다. 방금 아길이 공적인 일을 빌미로 사적인 복수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길 이 자식이 파리 잡는다는 핑계를 대니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찰싹. 왕야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아길은 또다시 파리채를 왕야의 옆에 내리쳤다. 아길. 이 날카로운 소리를 듣고 왕야가 말했다. 쓸면서 개미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고 날아다니는 나방을 아껴 등불에 비단막을 씌우듯 파리가 작아도 생명인데
그냥 보내줘라. 너는 손이나 씻고 주방에 가서 진충을 좀 도와주기나 해. 아길이 계속 파리를 잡게 놔두면 이 파리채가 언젠가 실수로 자기 얼굴을 때릴 것이 분명했다. 네. 그 말을 듣고 아길은 대답하며 손에 든 파리채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이 망할 녀석, 불교 신통력을 지녔으면서도 속이 좁군. 아길의 뒷모습을 보며 왕야는 고개를 저었다. 이 자식이 어떻게 반야신장을 배웠는지 모르겠군. 윙윙윙. 왕야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미세한 파리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파리가 있었단 말이야? 이 소리를 듣자 왕야는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아길 이 녀석을 오해한 건가? 윙윙윙. 파리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며 듣기에도 매우 짜증스러웠다. 이 소리를 듣자 왕야는 정신을 집중하여 보니 파리 한 마리가 가게 문 앞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쳇! 이 광경을 본 왕야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오해했든 공적인 일을 빌미로 사적인 복수를 했든 너는 오늘 반드시 죽어야 한다. 말하며 왕야는 카운터에서 이쑤시개 대나무 꼬치를 아무렇게나 집어들고 손을 움직여 맹렬하게 쏘아냈다. 이 이쑤시개 꼬시가 쏘아지자 마치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바람 소리를 내며 파리를 꿰뚫어가게 박벽에 밝혔다. 이 파리를 박살낸 후 왕야는 한숨을 내쉬었다. 시원하네. 다음 날 아침 왕야는 아길의 원망 가득한 눈빛을 무시하고 며칠간의 수입을 가지고 성 동쪽의 첨보은호로 향했다. 첨보은호는 금능성에서 가장 큰 은호로 은자와 물품을 입출금할 수 있고 전당포처럼 담보를 잡을 수도 있었다. 이곳에 맡겨둔 돈에는 이자도 붙어 매우 편리했다. 왕야는 저금 창구로 가서 아길에게서 받은 40냥의 은자를 먼저 꺼냈다. 어이쿠 왕 사장님. 왕야가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안쪽의 점원이 급히 인사를 건넸다. 또 돈 맡기러 오셨어요? 그럼요. 돈을 그냥 두면 먼지나 쌓이지. 여기에 두면 이자라도 먹을 수 있으니. 안쪽의 점원을 보며 왕야가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틀린 게 없죠. 왕야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원은 빠르게 은자의 무게를 쟀다. 어이쿠, 40냥 수는 이 한치도 틀리지 않네요. 때가를 보니 설화은인가 봐요. 이번에는 누구 이름으로 맡기시겠어요? 아길 이름으로 맡겨줘. 그 말을 듣자 왕야는 손을 크게 휘두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어이쿠, 왕 사장님 정말 대범하시네요. 왕야의 말에 은호 점원이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아길이 사장님 돈 바꿔드리러 왔을 때 사장님 험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짠돌이에다 시도 때도 없이 자기 품삯 떼먹고 아주 악독하다고. 그 자식이 뭘 안다고 그래. 점원의 말을 듣자 왕야가 말했다. 아길, 그 망할 녀석은 머릿속에 뇌 대신 두부만 들어있어서 내가 돈을 주면 사흘도 안 돼서 사기당해 몽땅 털릴 거야. 내가 일단 여기에 맡겨두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말이야, 이 말은 그 자식 만나도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알았지? 강호는 넓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아길 이 녀석은 어리숙해서 돈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귀신도 모를 일이었다. 차라리 먼저 대신 맡아두었다가 나중에 그가 떠나면 한꺼번에 주는 것이 나았다. 알겠습니다. 사장님도 참 마음고생이 많으시네요. 왕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점원은 큰 도장이 찍힌 은표 한 장을 왕야에게 건넸다. 안심하세요. 이 일은 절대로 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맙네. 점원의 손에서 은표를 건네받은 왕야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다시 일량의 은자를 꺼내 건넸다. 이것도 맡아줘. 알겠습니다. 점원은 대답하며 빠르게 은자를 바다 안으로 넣고 무게를 재고 보관하기 시작했다. 점원이 은자를 보관하는 동안 왕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냥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고개를 돌리자 왕야는 문득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바로 자신의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이 그림자는 키가 팔척으로 꽤나 컸다.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고귀한 느낌을 주었다. 이 그림자를 보자 왕야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눈앞에 이 그림자는 그에게 꽤 익숙했다. 제12장 사건이 터졌다. 이 그림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금능성 위원표국의 소표두 임난지였다. 임난지 이야기를 하자면 왕야는 그래도 꽤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집안이 부유했지만 권세를 믿고 남을 괴롭히거나 여자를 희롱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임란지는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임 총표두처럼 협의심이 강했다. 여러 차례 약한 자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종종 불의를 보면 나서서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해주어 금능성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게다가 용모가 준수하여 수많은 금능 처녀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임란지는 예전의 멋진 공자 모습이 아니었다. 이때 임난지의 얼굴은 조미처럼 새하얗고 굵은 땀방울이 끊임없이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려 옷을 적셨다. 심지어 그의 큰 몸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일거수일투족에서 모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드러냈다. 여기까지 본 왕야는 두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임난지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다. 왕야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임난지가 황급히 카운터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돌아서서 떠나는 것이 보였다. 그의 발걸음은 허둥지둥 혼란스러웠고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까지 본 왕야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그는 이미 강호를 멀리하고 안분지족하는 객잔 주인이 되었다. 이런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저 집안일이 급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왕 사장님, 이장도 다 됐습니다. 이때 카운터 안의 점원이 1량짜리 은표를 왕야에게 건넸다. 고맙네. 시간 되면 우리 가게에 술이나 마시러 와. 점원이 건넨 은표를 건네받은 왕야는 시익 웃으며 은표를 품속에 넣었다. 이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은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천부은호를 나선 왕야는 고개를 들자 해가 동쪽에 떠 있고 아직 이른 시간임을 발견했다. 여기까지 본 왕야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옛말에 이르기를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의 여유를 얻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악일과 진충의 원망 가득한 시선을 무릅쓰고 어렵게 나왔는데 어떻게 일찍 돌아갈 수 있겠는가. 마침 손에 은자 2냥이 남아 있었으니 일찍 돌아가 악일의 불평을 듣기보다는 이홍원에 가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나았다. 하얗고 고운 피부에 키가 크고 눈이 파란 벽안녀들을 생각하자 왕야는 자신도 모르게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고운 머리칼의 꽃 같은 얼굴, 금 비녀 흔들리고 연꽃 장막 따뜻한 밤, 봄날 밤을 보내네. 벽안녀, 나리, 제가 왔소. 말하며 그는 몸을 움직여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오늘날 세상은 비록 풍속이 개방되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기루를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렇다. 그래서 왕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금능성은 꽤 크게 지어졌고 골목길 또한 사방으로 통하여 외부인이 이곳에 오면 자칫 방심하는 순간 길을 잃기 쉬웠다. 하지만 왕야는 이용원의 단골이었기에 당연히 지리에 익숙했다. 비록 경공을 펼치지는 않았으나 벽안녀의 매력에 이끌려 그의 속도는 매우 빨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홍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러나 왕야가 계속 나아가려던 그때 머리 위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왕야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가 고개를 번쩍 들자 삼배 주머니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대로 그를 뒤집어 씌웠다. 삼배 주머니에 갇히는 동시에 왕야는 자신의 운문, 완문과 기호, 뒤호 두 혈맥이 점혈, 댄쉐 당하는 것을 느꼈고 진기, 젠 한 줄기가 즉시 그의 몸속으로 쇄도했다. 운기타열, 운지다쉐 진기가 몸속으로 쇄도하는 것을 느끼자 왕야는 마음이 움직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무공은 이미 백규, 박효, 애, 기, 가 통하여 이 정도 점혈 수법으로는 그의 호신 강기, 강, 기를 뚫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점혈당한 후 왕야는 매우 협조적으로 몸을 축 늘어뜨리며 땅에 쓰러졌다.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에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았다. 과연 옆 형이 말한 대로군. 13장 폐허가 된 사찰안의 시칠각, 금능성 박 폐허가 된 사찰안. 이곳은 본래 보살을 모시던 사찰이었으나 무슨 연유인지 향불이 끊기고 비바람에 시달려 이 지경으로 황폐해졌다. 폐허가 된 사찰안은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얽혀 있었으며 부서진 보살상은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 반쪽짜리 웃는 얼굴만이 남아 불빛에 비치니 더욱 기괴하고 섬뜩하게 보였다. 구석에서는 엽장청과 장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구운 닭과 독한 술을 앞에 두고 개걸스럽게 먹고 마셨다. 한쪽에서는 왕야가 두 손이 묶인 채 들보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우스꽝스러웠다. 에이, 두 분, 호걸님들, 그 구운 닭 저도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때 왕야는 엽장청과 장숙 앞에 놓인 기름지고 윤기 나는 구운 닭을 두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제가 이른 아침부터 여기로 납치당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인질도 사람이라고요. 말을 하면서 왕야의 몸은 두어 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썩어가는 들보를 뒤흔들었고 수많은 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먹을 줄만 알아. 왕야의 말을 들은 장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싸늘하게 말했다. 죽을 날이 코앞인데도 먹을 생각만 하는군. 죽을 날이 코앞이니까 먹어야죠. 장숙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며 왕야는 나직이 말했다.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엔 먹을 기회도 없을 텐데요. 참수당할 죄인도 죽기 전에 단두대 밥 한 끼는 먹고 칼날이 내려오기 전에는 진원주 한 사발도 마신다고요. 제가 당신들한테 납치당해서 인질이 됐는데 맛있는 거 잘 대접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손대기 전에 배불리 밥 한 끼 정도는 챙겨줄 수 있잖아요. 다들 체면 있는 사람인데 배고픈 채로 황천길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말이죠. 왕야의 입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댔고 마치 원망하는 여인처럼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다. 쨍그랑 이때 왕야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차가운 성광이 번쩍였고 긴 검 한 자루가 왕야의 목에 곧장 닿았다.
한마디라도 더 짓거리면 지금 당장 네 목숨을 거두겠다. 장숙은 왕야를 차갑게 노려보았고 그의 눈빛 속에는 사리가 넘실거렸다. 덤벼봐. 목에 닿은 긴 검을 보고 왕야는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졌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날 죽여보시지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면 잠시 후에 아길이 움직일 때라도 뭔가 망설일 게 있겠지만 내가 죽으면 그 녀석은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 녀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전력을 다할 테고 분명히 당신들 둘을 저와 함께 저승으로 보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컸고 밤하늘을 가로질러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네가 죽음을 자초하는군. 왕야의 말을 들은 장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해주마. 말을 마친 장숙은 즉시 움직이려 했다. 잠깐 장숙이 막 움직이려던 순간 옆에 있던 엽장청이 직접 나서서 장숙이 검을 든 팔을 붙잡았다. 이자는 아직 죽여서는 안 돼. 옆형 자네가. 엽장청을 보며 장숙의 얼굴에는 한 줄기 경악이 스쳤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어. 장숙의 경악한 표정을 마주하며 엽장청이 입을 열었다. 그 아길은 무공이 강하여 상대하기 매우 어렵네. 이자가 살아있으면 잠시 후 싸움이 시작될 때 아길은 분명히 앞뒤를 살피고 망설이며 전력을 다하지 못할 걸세. 만약 이자가 죽으면 아길은 거리낄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동물조차 펼칠 곳이 없게 될 걸세. 구운 닭과 술일 뿐이니 그냥 죽여나. 이 말이 나오자 장숙도 그 속사정을 알아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 검을 거두고 왕야를 매섭게 한번 쳐다보며 말했다. 싸게 먹혔군. 먹어라. 뭘로 먹어요? 그 말을 듣자 왕야는 즉시 기운을 차렸다. 저는 지금 두 손이 묶인 채 들보에 매달려 있는데 뭘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절 내려주실 건가요? 말을 하면서 왕야는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내려주기를 원했다. 꿈도 꾸지 마. 왕야의 비열한 모습을 보며 장숙은 싸늘하게 말했다. 넌 그냥 얌전히 거기 매달려 있어. 널 풀어주는 일은 절대 없어. 그럼 이 호걸님께서 저를 먹여주실 수밖에 없겠네요. 장숙의 말을 듣자 왕야의 얼굴에는 짓궂은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날개를 좋아해요. 그 부위살이 얼마나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계속 생각나는지. 너 왕야의 얼굴에 떠오른 짓궂은 미소를 보자. 장숙은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때 그는 정말 긴 검을 뽑아 왕야의 개 같은 머리를 베어 심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싶었다. 곧 죽을 자인데 어찌 그와 화를 낼 필요가 있겠나. 장숙이 화를 내는 와중에 엽장청이 침착하게 말했다. 단두대 밥 한 끼라고 생각하게. 잠시 후 아기를 죽이고 균천령, 꽹티엔링을 손에 넣은 후에 이자를 처형해도 늦지 않아. 흥. 이 말을 듣자 장숙은 싸늘하게 코웃음 쳤다. 그는 직접 닭 날개 하나를 뜯어 왕야의 입가로 가져갔다. 눈앞에 닭 날개를 보자 왕야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가짜 죽음으로 은퇴한 이후 이렇게 입만 벌리면 밥이 들어오는 생활은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다. 비록 지금은 여기에 매달려 있지만 누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여기까지 생각한 왕야는 닭 날개를 물려고 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주인장,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웅장하고 묵직하여 마치 저녁 종소리 같기도 하고 새벽 종소리 같기도 하여 사람들의 고막을 윙윙 울리게 했다. 분명히 이것은 불문, 포문의 사자후, 시즈호와 같은 절악죄록이었다. 이 소리가 터져나오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깜짝 놀랐다. 동시에 와르르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폐허가 된 사찰의 나무문이 즉시 옆으로 날아가 버렸고, 이어서 건장한 체격의 아길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장숙과 옆장청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도적놈들, 어서 당장 풀어. 말을 절반쯤 하던 아길의 목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왜냐하면 그가 보고 있던 것은 흉악한 도적놈들이 닭 날개 하나를 왕야의 입가로 가져다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야는 음흉한 표정으로 그 닭 날개를 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아길은 눈앞의 광경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눈앞에 이 장면이 어디 인질로 잡힌 모습 같단 말인가. 잘 왔군. 눈앞의 광경을 본 장숙은 두 눈을 가늘게 뜨며 날카로운 섬광을 번뜩였다. 옆형, 움직이게. 먼저 이 녀석을 제압하고 균철령에 대해 묻세. 말을 마치자 장숙은 닭날개를 왕야의 입에 쑤셔넣고 긴 검을 뽑아 아길에게 돌진했다. 이 장면을 본 옆장청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 장숙과 동시에 공격했다. 나쁘지 않군. 눈앞의 광경을 보며 왕야는 입에 닭 날개를 문채 먹으면서 생각했다. 닭 날개도 먹고 구경거리도 있고 이거 이제 재미있어지겠군. 다만 두 손이 묶여 있어서 좀 불편하네. 아니었으면 독한 술 한 모금까지 곁들여서 마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동시에 장숙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든 긴 검은 번뜩이며 환영 같기도 하고 실체 같기도 한 모습으로 아길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그 속도는 지극히 날카로웠고 사리로 가득했다. 오, 광풍검법, 광풍劍法 중에 번성만점, 반식만딤인가? 이 장면을 본 왕야는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이것은 화산 검종, 화산 김종. 장문이니 30년간은 거하며 비로소 창안한 검법인데 이자가 그걸 펼칠 줄이야. 이 초식은 한번 펼쳐지면 피할 수 없어. 몸놀림이 재빠른 자에게는 천적이나 다름없지. 아길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때 왕야는 닭 날개를 맛있게 씹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14장 느리면 네가 나서봐. 왕야가 의아해하는 사이에 번성만점의 초식은 이미 아길을 감싸 안았다. 검기가 솟아올라 환영 같기도 하고 실체 같기도 한 모습으로 내력과 함께 쏟아져 내려와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정면으로 압박해오는 이 초식에 아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서 금색 기운을 솟구치게 했고 눈에는 한 줄기 전기가 번뜩였으며 입으로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허공은 광대하나 내가 중앙에 앉으니 이 모든 것은 허망할 뿐. 말을 마치자 아길은 맹렬히 손바닥을 내질러 앞을 향해 세게 내리쳤다. 이 한 장을 내치자 묵직한 기운이 솟아올랐고 마치 성난 파도가 해안을 때리는 듯 천균, 챙균의 힘을 꿰뚫는 듯했다. 이 장력이 터져나오자 장숙의 환영 같고 실체 같던 차가운 성광들은 모두 흩어졌고 오직 긴 검 한 자루만이 이 장력의 정면으로 맞아 격렬한 진동을 일으켰다.